이제 면접을 볼 건데 차를 이동 중에 볼 거다. 다른 약국에 가면서 면접을 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방식이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일단 탔어요, 차를. 그분이 운전을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걱정되고. 그분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차를 너무 빨리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골목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차는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한데 조심할 때 그분을 박으셨어요, 자전거를. 이거 어떡해. 어떡해. 유아 병아. 심아 은하은하. 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대나무숲, 오늘 배우 심은경님과 다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저번에는 무공회에서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대나무 숲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을 들어보고자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초대를 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제가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은경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무공에 모셨던 모든 게스트분들께 다시 우리 채널 찾아주실까 하는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약간 지칠 수도 있고 뭐 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찾아주신 거 보니까 기억이 나쁘시진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저도 무공회를 비롯해서 대나무숲도 방송을 봤었고요. 보내주시는 다양한 사연들이 너무 재밌고 이렇게 다양한 또 삶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튜브 통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로 저는 은경님이 그렇게 막 이빨에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뭐 방송이나 콘텐츠가 아니면은 통화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사실은 많이 그죠. 없어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라는 게, 물론 저는 요걸 일로 하다 보니까 요새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좀 알아듣는 경우들이 좀 약간 있기는 한데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저를 기빨리게 할지 표현을 하시네요. 돌리시지 않고. 지금 또 뭐 촬영 중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드라마 촬영 중에 있고요. 아마 봄이 되면 방송 예정이고 지금 막바지 촬영 중에 있는데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건으로 모신 건 아니지만 한번 어떤 작품인지 여쭤볼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정우 선배님, 임수정 선배님을 비롯해서 정말 연기파 배우분들이 대거 출연을 하십니다. 올 상반기에 네. 브라운관을 강탈 브라운관, 근데 우리가 그 단어들 우리는 그래도 나이가 얼추 비슷해서 나는 괜찮은데, 안방극장 여러분들 아세요? CRT 모니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브라운관으로 저희가 여러분 브라운관을 강탈 아주 재밌고 망관부. 네, 오늘은 또 심은경님과 함께 또 특별히 오늘 사연은 취준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퇴준생 분들까지 폭넓게 한번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요즘같이 AI 때문에 급변하는 취업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취준생 분들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취업 교육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파르타 클럽인데요. 심은경님이 또 이곳에 또 모델이십니다. 너를 믿는 우리를 믿어 모델로 또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스파르타 클럽 모델로서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스파르타 클럽은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PM 등 다양한 직무를 양성하는 취업 교육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테고 앞으로의 미래가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저 역시도 그런 고민들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스파르타 클럽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돌파하고자 하면 어떨까, 그 취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어서 네. 이렇게 또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경님 또 워낙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다. 스파르타 클럽은 최근 3년 기준 취업생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믿을만한 곳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 늘상 평생 프리랜서잖아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은경님은 워낙에 또 일찍 데뷔를 하셨다 보니까. 네, 저는 11살 때부터 이제 어머나, 연기활동을 11살 데뷔예요? 네, 아역 배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1살 데뷔고. 사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무 환경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사연 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심은경님과 함께하는 대나무숲 취업 교육 브랜드 스파르타 클럽과 함께 대나무숲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이 있고 또 뭐 자본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화 주신 분들은 스스로 셀프로 목소리 변조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을. 어떻게 음성 변조하실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막 치킨 와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치킨 브랜드인지 궁금합니다. 비
땡큐요. 황홀 네. 맛잘알이시네. 바삭한 거 네, 먹고 싶었구나 오늘. 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네. 오늘 저만 통화하는 게 아니고 옆에 심은경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문경입니다. 너무 팬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은경님이 어떤 네.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시고 음. 최근에 그 예능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변조해야 돼요, 지금? 네, 해주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30대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님, 네, 일단 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우리 임플란트님 어떤 사연 보내줬어요? 제가 지금 10년차 치의생사인데요. 아 진짜로? 올해 10년차 됐는데 네. 치과 오실 때 환자분들이 양치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저 항상 궁금했는데 이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도 7대3? 7이 누구야? 안 하는 사람. 에이 진짜로? 뭐 먹었는지도 알 정도로. 어머 아유 헐 그래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내가 정답이 맞는지? 맞아요. 물어본 적 있어? 네. 어떻게 물어봤어 근데? 그냥 자신이 있었나 보다. 또 확실했으니까 물어봤나 보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 이런 거. 사실 입냄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만두 먹고 난 그 부추와 파, 마늘 있는 입냄새가 있고, 브랜드는 너무 좋아하지만 입냄새만 얘기하는 거니까 페리카나 양념치킨 먹고 난 다음날 입냄새가 있고, 마늘이 많이 네. 들어간. 저기 그만 맞아요. 말하라고 댓글로. 예. 아 미안합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가장 상위 티어는 뭐예요? 흡연. 흡연, 그러니까 연초.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 연초 심해요. 연초가 가장 세셨고, 그게 좀 일하실 때 가장 좀 고역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응. 오늘도 손가락 물렸어요. 그러실 수 있겠다. 왜 물어요 그걸? 아, 저희가 이제 체크할 때 물어보세요 하는데 그걸 반복하다가 손가락을 물으실 때가 있어요. 치아 힘이 진짜 세거든요. 잘못하면 손가락 진짜 부러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로? 진짜 아파요 그거. 이건 솔직히 나 생각 못했어 한 번도. 그럴 수 있겠다. 아, 네. 너무 고생이 진짜 많으셔요. 아파요. 아파 진짜로. 저 그냥 궁금해서 치위생사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오히려 약간 좀 반대로 난 서운 포인트. 어떤가요? 저는 치과 솔직히 좀 자주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다 왔고 자주 치료 받고 막 잇몸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프시면 손 드세요. 못 참겠으면 손 드세요라고 하십니다. 네. 들었는데 왜 그 정도는 아프다고 한 차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학계에서. 이거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죠? 네네 뭔지 알죠. 손 드세요. 손 드니까 그 정도는 원래 아프세요 하고서 내 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맞아요,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신경 치료할 때는 특히 아프면 손 드세요 하는 게 그 신경을 찾으려고. 아 그래요? 아 네. 이름은 궁금증이 해소가 된다. 내 편의를 봐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찾기 위해서. 네. 이게 어디에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이제 치과마다 이것도 약간 네. 내가 그냥 환자 입장에 서운한 건데 네. 치과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가끔 어떤 치과는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눕는 의자. 네네네. 거기 그냥 내가 시야를 돌릴 수도 없는 내 눈 바로 앞에다가 당장 이거 안 하면 거의 죽을 수도 있고 이만큼 치료를 하셔야 돼 뭐 이렇게 약간 과금 유도하는 아. 뭔지 알죠? 네 과잉 진료. 그거 브랜드별로 가끔 그런 데 있더라. 맞아요. 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아, 과금 엄청 맞아요. 했어요. 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군데 가셔서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치위생사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환자분 유형한테 저희가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나무 숲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오셔서 자꾸 어디 치과는 싸게 해준다 하면서 싸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양치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양치. 너 양치 안 해가지고 여기 오는 건데 올 때도 양치 안 하고 뭐 어떡하냐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여쭤볼까요? 저희 전국에 있는 치의생사분들은 코로나 때도 살아남은 직업이니까 다들 자부심 가지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오늘은 일부 환자분들의 썰을 풀어드린 거지 좋은 환자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좋은 환자분 하나만 예시 들어주세요. 그냥 서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통화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네. 참 노고가 많으셔요. 그래 모든 직군이 우리는 우리 일만 하니까 다음 분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 지금 아니, 이거 목록 수 보고서 네. 그래. 아니에요. 빨리 연결을 해보실까요?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보고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심은경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30살 퀸입니다. 퀸님 멋있습니다. 그냥 닉네임만 뒀을 뿐인데 좀 멋있게 살라고요, 퀸처럼. 멋있어요. 멋있게 사시네. 올해 30살 되신 우리 퀸님. 이야. 저희가 근데 오늘 익명성 때문에 음성 변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 될까요? 물론- 죄송해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사연을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아우, 네. 바야흐로 3주 전에 제가 제약회사에 면접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약속 장소가 집 근처 약국이었는데 네. 면접 시간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좋은 태도입니다. 네, 근데 약속 시간 10분이 지나도 연락도 안 오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네, 그래서 뭐 일이 있겠거니 하고 일단 기다렸는데 사실 면접관분이 늦는다는 게 뭐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기다렸죠. 약속 장소가 차선이 딱 2개였어요. 저희가 가는 차선, 상대방에서 오는 차선.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차가 한 대 딱 서더니 창문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정차를 하셨어요, 제 앞에. 뒤에 네.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제가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뒤에 차들 화나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세우시면서 저한테 저 이쪽에서 차 세울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퀸님한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눈치도 너무 보이고 뭐 오라니까 그래서 같이 그 차를 따라서 뛰었어요. 한 100m쯤. 100m나? 네, 그쯤 뛰고 이제 그분이 차를 세우셨는데 저랑 이제 면접을 보려면 차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차를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평행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한 5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10분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계속 갑니다. 차를 세울 거면 후방 카메라도 있고 옆에 사이드 미러도 있을 텐데 꼭 내려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일단 뭐 면접자니까 제가 의리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또 이제 차를 다 세우셨는지 내려와가지고 약국에 본인이 뭐 팔아야 됐나 봐요, 그 약들을. 그러니까 겸사겸사 잡으신 거군요, 그분 입장에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한참을 또 얘기하다가 나오셨어요. 이제 면접을 볼 건데 차를 이동 중에 볼 거다. 다른 약국에 가면서 면접을 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방식이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일단 탔어요, 차를. 뭐 이제 저한테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으셨는지 되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운전을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걱정되고. 네, 너무 걱정이 되고 전망만 주시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하다가 한 5분 정도 떠들었는데 그분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차를 너무 빨리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골목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어요. 근데 저희가 직진을 하고 있고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차는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모르게 조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네, 조심 하는데 할 때 그분을 박으셨어요, 자전거를. 이거 어떡해. 저도 너무 놀라고 뭐 그분도 엄청 놀라셨겠죠. 일단 제가 뭐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일단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켜드렸죠. 일단 내려서 연락처를 드려라.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명함을 드리고 뭐 어찌저찌 얘기를 하고 전 차에서 기다렸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타가지고 면접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웃기고 안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좀 면접을 미루던지 아니면 차를 멈춰놓고 면접을 보고 싶었는데 차를 다시 운전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이렇게 운전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운전은 모르겠어요. 좋아해서? 그러니까 다음 약국에 일정이 있으셨나 봐요. 또 거기에 약을 팔아야 되니까. 아니 잠깐 자전거 어떻게 됐어요? 자전거. 다행히도 막 엄청 크게 사고 난 게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다치지는 않았는데 자전거가 안 굴러가서 그것만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거는 또 왜 다행이네. 다치시지 네, 않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이? 그래서 뭐 차를 혹시 세워놓고 면접을 보면 안 되냐 말을 했어요. 근데 정신이 없으셔서 뭐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던 건지 다른 목적지로 또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전해 일단 그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면접자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계속 달래드렸어요. 옆에서 달래드리다가 뭐라고 달래줬어요? 아 괜찮다. 뭐 세상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좋은 일 있을 뭐, 거다. 액땜이다. 네, 보험 처리 잘하면 될 거다 이러면서 말씀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큰 길로 나왔어요. 서울은 또 도로가 많잖아요. 맞아. 거기가 4차선이나 되는 도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행을 하고 계신데 뒤에서 버스가 엄청 빵빵거리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니 대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빵빵거리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달래줘야지. 그분이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계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아차 싶었는지 아 그러냐 이러면서 또 이제 차선 변경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너무 분하다 여기는 진짜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목적을 좀 바꿔가지고 이분을 좀 도와드리자 싶어서 좀 이제 착하다. 많이 근데 우리 친구 그냥 킴문철이네. 킴문철. 네, 흰문철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냥 회사 얘기 진짜 조금 한 5분 정도 하고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 그러고 괜찮다고 저 그냥 버스 약속 타고 있다. 가면 된다. 근데 그렇게 집을 또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데려다 주셨어요? 네, 잘 데려다 주시고. 그 회사하고 연은 이제 없는 걸로. 면접에서는 합격이 네.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이런 일도 있지 라면서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에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화나지. 그래가지고 회사에 이제 인사팀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연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화낼만 하지.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오늘 저희 또 용기 내서 또 재밌는 이야기, 힘들으셨던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면접관분한테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까요?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그럼 대나무 숲 타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님, 저 그때 사고 나고 나서 병원 치료 받으려고 병원 가서 연락 드렸더니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전화 뚝 끊으셨잖아요. 저 그때 진짜 정말 우렁찬 분노를 느꼈었는데 짜증나지. 뭐 침 치료 한두 번, 물리 치료 3-4번, 한약 한 5-6번 먹으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면접관님 덕분에 파란만장하게 새해를 시작했어요. 면접관님도 면접관님의 건강과 미래에 면접관님을 마주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한 일을 권장드릴게요. 말을 또 젠틀하게 해주시네. 마음이 또 이렇게 넓으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와, 사실 진짜 울었어요. 말투가 너무 최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취업 관련된 사연 맞긴 했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야. 근데 이거를 되게 해탈한, 난 이게 한국인의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면접과 관련해서 또 취준과 관련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고충을 또 토로하시기도 하는데 취업이 정말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아주 큰 조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파르타 클럽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를 믿어주는 스파르타 클럽과 함께 보시는 거 어떨지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으로 힘들 때 나를 믿어주는 스파르타 클럽을 믿고 준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스파르타 클럽. 저 뒤에 있는 너를 믿는 우리를 믿어. 너를 믿는 우리를 믿어. 카피라이트 메인 문구고요. 너를 믿는 우릴 믿어. 스파르타 클럽과 함께하고 있고 다음 분도 한번. 스파르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 하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저녁 먹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 뭐 드셨나요? 야채곱창이요. 야곱. 오늘 통화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심은경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 사는 취준생 야채곱창입니다. 야곱님. 야곱님. 네, 변조된 네. 목소리로 사연을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면접을 보면서 스트레스랑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인데요. 면접 시간을 조율할 때부터 되게 별로였어요. 일시를 저보고 정하라고 해가지고 며칠 날 11시 이후로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담당자 분이 대표님 시간을 확인해보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려
기다렸어요. 지금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인데도 연락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내일 면접인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저 내일 면접 보기로 한 사람인데 몇 시까지 가야 되냐 여쭤봤더니 어머 내가 다른 애한테 시켰는데 걔가 전달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11시에 오는 거로 되어 있다고 내일 봐요 이러고 또 끊으시는 거예요. 초반부터 좀 찝찝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좀 별로인 첫인상 정도. 예. 어쨌든 면접을 그렇게 봤는데 면접 중에 제가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서울 지리를 파악하고 서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힘들 것 같다. 어학연수 다녀온 거 치고 영어 실력이 별로다. 아 걔네가 얘기한 거야? 네, 그쪽에서 네네네 그쪽에서 저한테 눈을 너무 깜빡거린다. 학교 생활 눈을 제가 긴장한 건 알겠는데 눈을 너무 깜빡거린다. 외국 바이어들이나 그쪽에서 보기 불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외국인들이 눈 깜빡거리는 거 불편해 안 하는 저도 지금 그분이 굉장히 눈을 거슬리시- 많이 깜빡거리거든요. 그럼 이게 안국원주 얼마나 중요한데. 그분이 거슬리셨나 봐요. 학교 생활이랑 취업 준비를 성실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너를 굳이 왜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나중에 그냥 뭐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로 그냥 전달을 하는 거지. 결과만 전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야. 기분 나빴지만 참고 웃으면서 그냥 대답을 쭉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짜증났던 부분은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당장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을 하셔서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안에 제가 영문 서신을 작성하고 발표 자료 제작하는 거에 자신이 있다. 대답을 했어. 네네 했더니 꼬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워딩을 했어요? 꼬레라고? 그래? 네, 거기서 표정이 무너진 거죠. 웃고 있다가. 드라마 같다 드라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꼬레라고? 웃을 수 없죠.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 생각하고 여기는 뭐 듣든 말든 배도 내가 싫어. 그냥 안 가는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탈락이야. 하고 그 후로 좀 면접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당연히 생기지. 서운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겠네. 감사합니다. 너무 얘기 듣는데 제가 마음이 다 안 좋고 그래. 저도 막 상처받는 것 같고 추스리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해 드릴게요. 이게 위로가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야곱님 지금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나무숲 타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되게 비속어 쓰고 해도 다 편히 돼주는 분위기여서 거칠게 말씀해주세요. 아줌마 덕분에 회사를 볼 때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기준이 생겼고요. 직원들 관리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고 유병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팬클럽 이름이 유병장수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상관없는 거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취준 계속 앞두고 있는 거 정말 쉽지 않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 또 파이팅. 방금 말씀하신 진짜 그런 정반대고 너무나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곳에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너무 저한테 응원이 됐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로도 굉장히 응원이 많아요. 야곱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도 응원할게요. 항상.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저도요. 횡령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배임으로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네. 이게 사실 아까 좀 세게 이렇게 막 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그 걔네들이 그게 인생 최대 업적인 거야. 이렇게 누군가 인생을 막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안 좋은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지 걔들도. 아무튼 저희도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방금 사연 주셨던 분들처럼 면접 관련해가지고 어려움 겪으시고 상처받으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파르타 클럽에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고 있죠. 네, 저희 또 스파르타 클럽에서는 직무별로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진짜로 계속 AI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실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방식 그대로 활용해가지고요 AI 활용 포트폴리오도 만들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또 수료하고 나면 700여 개의 협력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턴십도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인턴십 매칭률이 무려 97%라고 하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스파르타 클럽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또 나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오늘 통화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심은경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네. 네. 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사이에 두 가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아, 웃을 줄도 네. 아시는 분이셨고. 아,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1살 인천 살고 있는 주안동 우도환이라고 합니다. 본명이에요? 본명 괜찮아요? 우도환. 아, 네. 우도환님이라고 한 배우 거예요? 우도환님. 네, 네. 왜? 아, 얼마 전에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진짜로? 약간 키도 아. 크시고 시원시원하게 생기셨구나.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닮으신 걸로. 닮으신 네, 걸로 닮았다는 네.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도환님이라고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 네, 보내주셨는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근데 목소리 변조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낸 용기 1.5배만 더 내줄 수 있어요? 예! 저 그거 유지하면서 한번 사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살 때 학비 벌려고 알바를 했었는데요. 술집 홀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냥 목소리 들을까? 미안해. 그냥 들을게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미안해요. 그냥 아, 네네네. 원래 목소리 할게. 미안해요.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아. 했어요. 네, 호프집이다 보니까 진상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겠다. 취한 사람들 많고. 네, 보통 저희 직원분들 보면은 뭐 저기요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제는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아저씨라고? 저 20살인데. 뭔데? 나 20살인데 왜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좀 전까지 나 미성년자 했었었는데. 그 아줌마가 아주머니가. 혼자서 막 내가 늙었나 술 너무 많이 먹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아, 왜 사람 얼굴로 평가하냐고. 내가 아저씨처럼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아저씨처럼 생겼다고 쳐. 그러니까요. 그래도 왜 아저씨라고 그래? 아 맞아요. 그런 분도 있었고 한 번은 또 아저씨셨는데 너는 그분한테 왜 아저씨라고 그래? 아저씨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나이가 드셨으면 다 아저씨 아닌가요? 아, 주민등록증을 봤어요? 그분도 20살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확실히 20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딱 봐도 40대 진짜 무조건. 그럼 다른 거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아까 그 사람 왜 아저씨라고 그랬어? 진짜 딱 봐도 아저씨처럼 보여서? 일단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 진짜로? 네. 서운했겠다. 얼굴로만 날 평가하고. 네 맞아요 경제 아저씨. 욕심 있는 친구네. 잽잽잽 이렇게 던지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한테 할래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할래요? 너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할래요?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가족분들, 예.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대나무 스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요? 저 그 정도로 늙지 않았는데 저 20살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가혹한 시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생각났어요. 진짜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도 우리 도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또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랄게요. 건강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소름 돋는 거울 치료 시간이 있었죠. 정작 본인도 다른 사람 보고 아저씨라고 칭하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나이가 먹고 또 늙어가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그리고 지금 방금 전화 주셨던 요 분은 그렇게 속상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유튜브 한번 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너 그렇게 재밌는 타입 아니다. 이거 알아둬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병재고요. 저희 옆에 심은경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엄마 크림 발라주고 있었는데 등에 크림 발라달라 그러셔서 아, 어머니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따님이 또 이렇게 엄마 크림 발라주고 계셨구나. 잠깐만요. 제가 크림 들고 와버려서 엄마한테 잠깐 들고 와도 될까요? 좋아요. 천천히. 네.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보다 우리 모녀지간이. 전화. 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왔어요? 사실 또 이거 말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요? 엄마 지금 모르시는구나, 통화하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전화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아, 좋아요. 엄마하고 사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사연도 부모님 관련 사연이긴 한데 진짜? 그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순이라고 합니다. 집순이님, 오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랑 사이는 좋은데 말씀 주세요. 저희가 사실 요거 익명성 때문에 목소리를 셀프 변조해 주셔야 되는데 네 변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돼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학생 때는 입시 때문에 밤에 들어서 잠만 자고 대학 때는 자취를 해서 본가에 들어온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준하는 모습을 엄마가 처음 보는 거예요. 제 방이 현관문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한 번씩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뭔지 너무 잘 알아. 정말 부담돼. 네, 그게 좀 부담되긴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집순이라서 약속이 없으면 집에만 있어요. 지금 근데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째까맣게 하는 거죠? 통화. 맞아요. 알았어.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게. 한 번은 집에 설거지가 밀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빠가 범인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드신 건데 이거. 평소에는 좀 했을 법도 한데 그냥 못 본 척을 한번 했습니다. 못 본 척 했구나. 아빠가 치운 게 맞지. 그리고 아빠 먹었는데. 근데 퇴근 후에 엄마가 그걸 보고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것 좀 해주지 뭐 했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긁힌 거예요. 좀 상처가 됐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맞받아쳐가지고 한바탕 한 사건도 있고.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희 집은 약간 엄마가 화가 나면 말을 안 거세요. 말을 길면 한 달? 한 달을 말을 아예 안 거시고 이게 불편하니까 먼저 제가 죄송하다 해야 조금 누그러지고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아빠가 먹은 거 설거지 때문에 깜빡 당했었고. 근데 좀 전에 크림 발라드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나는 집에서 그래도 나 눈치 보이는데 자꾸 나한테 막 취업 눈치 주고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거야. 그쵸. 눈치가 계속 쌓여서 저도 엄마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나도 엄마랑 말 안 한다. 근데 엄마랑 되게 좀 친해서 잘 투닥투닥거리시는구나. 맞아요. 어머님 바꿔주시기는 좀 어렵겠네 그러면은.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엄마 좀 무서워요? 무서운 타입이세요? 아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두 분 관계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근데 바꿔주면 아저씨가 설명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엄마. 유병재랑 전화 잠깐만. 엄마를 전화 잠깐 바꿔줄 수 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병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따님께서 저희 뭐 취업 관련해가지고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 심은경님도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이라고 합니다. 약간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엄마가 좀 약간 눈치도 많이 줬다고 그러던데. 무슨 눈치는 안 줬는데요. 설거지도 안 하고 넌 그 이렇게 있냐 막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집에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죠. 따님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어머님. 딸이요? 네. 착하고 뭐 엄마 잘 챙겨주고 뭐 저희 앞서서 딱 10분 통화했는데 말씀하신 두 가지가 너무 잘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너무 착한 분이시고 또 어머님이랑 사이도 너무 좋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거 콘텐츠가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나무 숲이라는 건데 요거 핑계 삼아서 혹시 따님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걱정 없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괜찮은데 천천히 하라 해도 자기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따님과 또 우리 가족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되면 대나무 숲이 아니지 않아요? 네, 근데 아저씨가 얘기 되게 잘했어. 잘해가지고 저 문 옆에서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 좋을 거야 이제 엄마랑 앞으로 싸울 일 없을걸? 너무 부끄러운데. 아이 뭘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오늘 통화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분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기분 좋지 않아? 나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따뜻해졌어. 병재님 덕분에 이렇게 뭔가 그쵸. 근데 진짜 나 네. 덕분에 내가 원래 딱 끊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한번 좀 나서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화기애애해질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은경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또 한 달 동안 서로 대화가 전자가 되기를.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또 의미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은경님 또 한 번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많은 분들께서 취업 준비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이 있으셨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좀 저도 아팠던 사연들도 있었어. 굉장히 또 재미있게 웃음으로 승화한 그 약국 그런 주차. 사연들도 있어서 제가 더 사연자분들께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스파르타 클럽
클럽을 또 여러분 이용 또 하셔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제 딱 마무리하면서 여쭤보는데 원래 인간 심은경의 체력이 100이었다면 지금 몇이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조금 졸렸었어요. 근데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맞아, 체력 맞아. 소모가 다른 날보다 빨리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운동을 조금 하드하게 해서 그런지 조금 체력이 약간 좀 졸립고 아 오늘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좀 촬영할 땐 그래도 톤업을 해서 어떻게든 했었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지금 기운이 좀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네 오히려 지금 잠이 다 깨고 그럼 지금 100 정도에서 한 100, 100이요? 네, 100까지 왔습니다. 지금 스파르타합니다 기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은경님과 또 스파르타 클럽과 함께한 시간이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즘같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취업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취업 고민하면서 혼자 외롭게 준비하고 버텨내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 나를 믿어주고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스파르타 클럽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은경님께서는 한번 해보셨으니까 저희 알고 계시는 엔딩송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까먹었는데? 힌트 드릴게요. 제가 안 알려드리고.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만나서 하트가 됐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이거거든요. 엔딩송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 클럽. 스파르타. 클럽.